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해하시려면 또 여기 공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과세 표준이다. 쉽게 말하면 과세 표준은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금액. 근데 아까 이제 바로 위에서는 뭘 배웠냐면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이 어떻게 할 거냐. 금전으로 받은 그 대가고 뭐 금전 이외 받으면 책임하는 거 시가고 이런 거 설명했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예시들을 들어줬죠. 예를 들면 할부 판매 이자 상당의 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거죠. 밖에 만약에 이 금액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집어넣지 말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포함하지 말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있어 여기에 그럼 포함하지 말랬지. 그냥 꺼집어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있으면 빼버리고 밖에 있으면 넣지 말고. 자 봅시다.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즉 쉽게 말하면 물건, 서비스 팔 때 품질이나 수량,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의 품질이 약간 안 좋거나 뭐 숫자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뭐 인도 조건,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갖다 줄까? 그다음에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 돈을 어떻게 결제할래? 뭐 이런 거. 이런 조건에 따라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줘요. 원래는 그냥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무슨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품질이 약간 안 좋아. 그래서 한 90만 원 이렇게 직접 깎아준다. 그러면 그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 그랬죠.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그냥 90만 원으로 신고하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회계학상에 봤던 매출 애누리하고 좀 가장 유사하다. 우리 매출 애누리는 물건을 팔고 나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깎아주는 거죠. 예? 그게 매출 애누리 또는 돌아온 매출 환입인데 얘는 그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석해서 팔 때 자체에 품질이 있어서 그냥 값을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약간의 하자가 있네요. 90에. 그러면 신고하지 말라니까 요 금액만 신고하라는 거죠. 즉 우리 회계학하고 똑같이 매출을 하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생기면 매출액 줄이듯이 얘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하고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환입된 재화의 가액. 환입이 됐대. 즉 쉽게 말하면 매출 환입인 거죠. 이런 거잖아. 내가 이제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있겠죠. 과세 표준에 신고했으니까. 근데 물건이 다 돌아와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다 끄집어내라는 거야. 이렇게 100만 원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꺼내가지고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이게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말이 되잖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 부가세 신고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다시 안 사겠대. 그럼 다시 돌려갔는데 부가세를 내면 안 되지. 다시 빼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즉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물건이 파손이 됐어요. 또는 멸실이 됐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날아가 버렸다. 이걸 신고하라면 되겠어? 내가 물건을 저 사람한테 실어 가지고 이제 뭐 100만 원어치 뭐 음료수를 한 트럭을 싣고 어느 슈퍼에 옮긴다고 갖다 칩시다. 그리고 이제 다 도달해서 줬어요. 주고 나서 깨진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근데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다 깨졌다. 그거를 부가세 신고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도달 전에 파손되거나 멸실된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시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할 거고. 네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받았다. 이것이 원래 원문처럼 문제를 내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되지 않고 관련 없이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공공보조금을 받으면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관련 없이 돈을 받은 것은 무슨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 그래서 문제를 내려면 여기 앞 문서를 다 문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간혹 옛날 문제 보면 여기 싹 좀 자르고 요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출제하면 그냥 의도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이런 얘기죠. 내가 얘한테 물건을 100만 원짜리 팔았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돼 있어. 근데 돈을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안 줘. 그럼 우린 약정상 한 달 이후에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뭐 법정 이자를 받아내기로 했다. 그래서 뭐 10,000원을 더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것을 지금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 거냐? 이거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미 재화 용역 공급이 끝났고 그 이후에 대금 결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 그냥 이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6번 볼게요. 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돈을 약정한 날이 한 달인데 그날보다 또 일찍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에 공급가액에서 할인을 해줘요. 이게 뭐야? 매출 할인이지. 회계학상으로 보면. 매출 할인이 생기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래요. 즉, 이 사람이 이렇게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아서 공급가액이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안에 돈을 다 결제해서 내가 뭐 10%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랬잖아. 근데 이미 이거 들어가 있단 말이야. 100만 원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짜리를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빼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출 할인이야. 그래서 외울 것 중에 회계학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빼잖아요. 매출 애누리, 이거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 세 가지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회계학하고 똑같이 총 매출액에서 빼는 것처럼 과세 표준에서 빼라. 들어가지 않았으면 집어넣지 말고 들어가 있으면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얘처럼 처음부터 보내지 말고 90에 끊어주면 그냥 90인 거고, 얘는 100을 팔았는데 100이 다 돌아와. 그럼 다시 끄집어내는 거고, 얘 100을 팔았는데 10만 원만큼 깎아주기로 했어. 그럼 다 10을 끄집어내는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집어넣지 마는 거고, 도달하지 않은 깨졌는데 이거 왜 집어넣냐? 거기다 안 집어넣으면 되지. 연체이자 집어넣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7번. 사업자가 음식, 숙박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해요. 즉 물건을 팔고 뭐 음식값 1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업원의 봉사료 이렇게 따로 적었다 칩시다. 봉사료 10,000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봉사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 공급가액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10만 원이 너의 공급가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구분 기재돼 있고 이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준 게 사실이면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 봉사를 한 종업원의 소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대가와 구분해서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익 금액에다 합치겠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지가 귀엽고 집어넣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지. 8번의 얘기는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인데 읽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맥주회사가 이렇게 맥주를 박스에다가 담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스가 이제 한 10,000원쯤 한다 칩시다. 그 이제 들어가 있는 술이 한 10만 원어치야. 그럼 이제 여기 뭐 무슨 식당에다가 이걸 납품을 하는데 지금 이제 술값은 진짜 물건값은 10만 원이고 박스값이 10,000원인데 요거를 1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과세 표준을 11만 원이라고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네가 이 식당에다 물건을 팔 때 이 박스를 반환하는 조건이냐? 그러면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라. 그러니까
10만 원만 신고해라 이런 얘기고 박스를 반환받지 않아. 그러면 11만 원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반환 조건부 연기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라. 비반환 조건이면 포함시키는 거고.